법원 행정처에서 지금 법사위가 계속 차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차장이 대신 출석해 있습니다. 예. 최근 서울 고법 국감에서 김대용 법원장이 이 대통령 재판 진행이 가능하냐는 야당 의원 질문에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불가능한 건 아니다 이렇게 답하면서 다시 논란이 부상이 됐는데요. 애결이 종합정책질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은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재판중지법이 불필요하다는 건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들이는 건 어떤 방식으로든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보이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현재 재판이 계류 중인 사안이고 재판부에서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은 중지된다는 게 대다수 헌법학자의 견해입니다. 헌법상 당연히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니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인데요. 헌법상 대통령 재판은 이미 중지됐기 때문에 입법이 불필요하며 법리적으로 법원이 재판을 재개하더라도 사후 대응이 가능한 시기적으로 정쟁을 유발하는 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법원이 헌법을 위반해 재판을 재개할 경우 유연 심판이 제기될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재판 재개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재판 재개로 인한 법적, 정치적 부담을 대체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법원 인사가 바뀐다고 섣불리 재판을 재개할 경우 지난번 공직선거법 판결과 같이 또다시 대법원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쓸리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헌법 84조의 해석과 관련해서는 뭐 여러 견해가 나뉘고 있고 종전재판부에서도 그 부분을 일정 부분 고려해서 그와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게 지금 위헌 논란이 있고 서로 간에 견해가 다르고 그래서 그걸 재판장이 이론적으로 가능할지 몰라도 현실적으로는 그걸 재개해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재판장이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그건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뭐 현재 재판장들이 그 부분 고려해서 판단을 한 바가 있다는 정도만 말씀드립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우겨서 막 재개해서 재판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이원 심판 제청이 될 것이고 결국은 헌재 가서 만약에 이원 결정이 나버리면 재판을 진행해도 무효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원 결정이 난다면 무효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고려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 현실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헌법 84조는 단순히 개인의 면책이 아닌 대통령이라는 신분의 직무 수행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도 대선 당시 4건의 사건에 기소된 트럼프 대통령 당선 후 면책 특권을 적용해 재판 중단을 결정했고 프랑스도 대통령 임기 중에는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핵심 논란인 헌법 84조 해석에 명확한 의견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대법원이 이런 논란에 대해서 의견을 검토해 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구체적 사건이 아니 구체적 사건이라도 이게 그건 개별 재판부의 판단이고 계속 정치적으로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 법원도 어차피 법률 해석을 하는 기관 아닙니까?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해석이 엇갈릴 경우는 어떻습니까? 대법원에 사건이 올라온다면 대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 이 하급심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이라 거기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법리적 판단을 내리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성호 장관님도 안 오셨나요? 예, 여기 있습니다. 계시군요. 죄송합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두고 국민의힘이 사실을 왜곡하고 사법 시스템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적 공세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뭐 그냥 정치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법의 정치와 정치의 사법화가 맞물려 온 온갖 사회적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정치의 자리를, 법은 법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최근 야기되고 있는 논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뭐 이 사건에 대한 정부의 특별한 입장은 없습니다. 저는 원칙적으로 제가 법무부 장관 취임하면서 검찰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인정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구체적 사건에 관해서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지휘한 사실이 없습니다. 다만 자꾸 제 의견 표시를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였다고 하면 서면을 했을 겁니다. 네. 오히려 저는 뭐
검찰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신중히 판단하라는 얘기를 마지막에 했던 겁니다. 그 판단은 책임과 결정을 본인들이 지는 거다라고는 그런 의미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사 공판팀이 항소 제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했음에도 상급 지휘부가 항소 제출 금지를 내렸고 이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과 차관이 반대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공개적으로 유포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데요. 법무부 차원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강백신 검사의 발언과 그 출처를 철저히 조사하고 규정에 따라 징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검사들이 어떤 그 구체 사건에 관해서 명확한 증거라든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의견을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자제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향후 그 경위는 잘 조사해 보겠습니다. 예. 저 차장님, 대법원도 사실은 과거에 그 사법농단 때문에 많은 판사들이 아마 수사를 받고 기소된 사례가 있었죠.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기소된 사람이나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한 10건 내 구체적인 숫자는 뭐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네네. 대부분 무혐의 처리되고 이제 기소된 사건들도 대부분 다 무죄가 났죠. 현재 진행 중인 거 외에는. 예, 무죄로 확정된 사건도 있고 현재 진행 중인 사건도 있습니다. 근데 그 무죄로 확정된 사건도 1심에서 무죄 났는데 또 검사가 항소해서 항소심 가서 무죄 나고 또 대법원 가서 무죄 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법원도 지금 똑같은 국가기관인데 검찰이 수사해서 기소를 했고 법원에서 판단해서 무죄가 났는데 계속 항소하고 상고해서 피고인을 괴롭히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그럼 말씀을 해보십시오. 법원도 당하지 않았습니까? 예, 뭐 제가 특별히 지금 미국에서는 무죄가 나면 항소합니까? 어떻습니까? 대부분 확정되지 않아요? 예, 무죄가 난 경우에는 항소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그럴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 1심이나 2심에서 무죄 나서 항소심 가서 유죄로 뒤집어지는 비율이 몇 프로나 됩니까? 굉장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낮죠. 결국은 우리가 형사소송법에 무죄 추정의 헌법도 마찬가지 무죄 추정의 원리가 지배하고 있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예, 그건 현실에서는 왜 이걸 방치하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법의 정치와 정치의 사법과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대법원 차원에서라도 가만히 있지 말고 논평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법원조차도 당했잖아요. 현직 법관들도 당했는데 일반인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왜 미국에서 그런 사례들도 있고 그런데 그걸 가만히 방치하고 있습니까? 저도 당하는 그 어느 판사의 이야기를 절절하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1심 무죄 나고 또 본인이 변호사 선임해서 항소심 대응하고 또 대법원 대응하고 어마어마한 변호사 비용과 그다음에 그 판사 업무에서 일정 부분 배제되고 그 기간이 한 4, 5년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개인적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무죄 받았게 기소했던 수사했던 검사들은 제대로 처벌받지도 않고 오히려 승승장구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잘 아시죠? 윤석열, 한동훈 이런 사람들. 법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명확한 좀 의견 제시를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차장님? 예, 그 점에 대해서는 뭐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아니 좀 건의를 하십시오. 가만히 계시지 말고. 법원이 그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를 좀 보호하는 기관 아닙니까? 예, 그건 맞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십시오. 예, 경찰청에서 예, 직무대행입니다. 네네네. 제2중앙경찰학교 관련해서 경찰청에서 최종 입지 선정을 위한 연구 용역이 원래 작년에 발표될 예정이었는데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최근 행안위 국감에서는 유재성 직무대행께서 연내 발표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의 연구 용역이 계속 늦어지는 이유가 뭐고 언제쯤 결정될 것 같습니까?
예, 저희가 그 1차 후보지 3곳을 선정을 했고 최종 후보지를 공정하게 선정을 하기 위해서 연구 용역을 하고 있는데 연구 용역을 좀 보완할 부분이 있고 그래서 금년 내에는 어렵고 내년에 이제 최종 후보지 선정을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어쨌든 경찰 교육을 위해 가장 적합하면서도 국가 균형